제가 일단 이 부분들은 계속 또 나중에 또 교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업데이트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많이 질문하셨던 분들 제가 좀 모아놔서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냥 순서를 보면은 일단 뭐 8-2번과 8-4번 쪽의 기능을 잠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일정 공단 연동 방법, 또 어떤 뭐 오류랄지, 그다음에 연차, 뭐 반차, 뭐 몇 시간인지 뭐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예외 인증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쭉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그 오늘 10시 전까지 9시 50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차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제 목차 순서대로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8-2번 그 근무일정 관리죠. 근무일정 관리. 자, 이게는 어떤 기능이신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실제 그 종사자분들 그 근무일정 이제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떤 뭐 주간이랄지 또 야간, 그다음에 뭐 연차, 경조사 휴가, 뭐 어떤 종사자분들의 어떤 근무 상세 신고. 이 근무 상세 신고에는 뭐 그 공단에서 뭐 진행되는 교육이랄지 또는 어떤 외부 교육, 공단에서 인정되는 그 외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뭐 유급휴일 휴가랄지 또는 어떤 대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위에 그 순서에 좀 나와 있었지만 그 요즘 그 휴가 종류 중에서 보니까 제가 6월 달부터 이 당시 그 코로나 때 그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었던 그 휴가 코드가 있었는데 이게 본인 예외 인정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 그 코로나 때 나왔고 이번에 이제 공단에서 발표되기를 2024년도 5월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 관련된 그 지원이 이제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공단의 어떤 평가지표 부분도 이제 6월부터 기존 평가지표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뭐 온라인이랄지 또는 뭐 도산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6월 이제 그 지난달부터죠. 2024년도 6월 달부터는 그 경계에서 이제 관심을 받기는 부분을 해가지고 하향됐죠. 하향돼서 더 이상 6월부터는 그 어떤 뭐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 예외 사항이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기존 그 지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도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공지사항 쪽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모르셔가지고 저희 쪽에 좀 많이 문의가 오세요. 그래서 예외 인정을 지금 뭐 쓰시려는 업체들도 많아서 좀 문의가 오는데 예외 인정은 당시 그 코로나 때 어떤 그 뭐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단에도 보니까 이게 공단의 그 개별 작성할 때 보면 이게 5월 달까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6월 달부터 없어져 가지고 제가 6월부터는 쓸 수 없도록 이걸 빼놨습니다. 예, 공단에서 똑같이 다 해놨기 때문에 공단 쪽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공단에 있는데 왜 저희 쪽에 없냐라고 문의하시는데 예, 공단에 6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그 8-10번에 그 개별로 근무 일정을 작성하시면은 이렇게 전체 근무 일정 현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개별로 근무 일정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보면은 그 개별 작성 이제 이게 있고 또 일괄적으로 어떤 그 뭐 사회복지사선님이랄지 또 시각장님이랄지 정규 시간에 뭐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이 기능은 많이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많이 문의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좀 사용을 많이 하신다면 문의가 좀 많이 오실 텐데 예, 일단 저쪽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좀 이따 주요 기능들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반복 근무 같은 거는 뭐 요양보호사분들이라 할지 또는 뭐 간호사 선생님이라 할지 어떤 그 또 야간에 교대하시면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반복 근무 관리를 위해서 근무 일정을 일괄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8-4번의 출퇴근 및 근무관리 메뉴 쪽의 어떤 주요 기능인데요. 출퇴근 그 기능은 말 그대로 직원분들 출근과 퇴근하실 때 그 찍는 어떤 그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저희 쪽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고요. 보면은 실제 그 공단에 근무 일정을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출퇴근을 찍으셔야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 역시 그래서 실제 그 공단에 근무 일정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꼭 다 찍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종사자분들, 즉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공사자분들은 다 출퇴근을 찍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자체 뭐 그 출근
퇴근 어떤 그 솔루션이 있어서 예, 그걸 사용하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 모바일 앱에서도 출퇴근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NFC 출퇴근판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이용을 하셨던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PC에서도 출퇴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그 출퇴근 관리라고 버튼이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모바일에서 아무것도 기능 사용하지 않고 PC에서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출퇴근 관리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뭐 출퇴근 처리 이렇게 누르신다든지 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제가 좀 미리 찍어놓은 경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출근 퇴근 찍으시면 우측에 이렇게 PC로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 모바일 쪽에서 많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모바일 쪽 많이 활용하시는데 모바일 쪽 하지 않을 때는 아까처럼 그 PC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출퇴근 관리 초록색 버튼 누르셔가지고 예, 그래서 출퇴근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 어떤 그 근무일지도 필요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근무일지는 저기 그 평가지표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시군부에서 뭐 실태 점검에 나오신다든지 할 때 이제 그때는 좀 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작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여기 근무일지 버튼 나오죠. 근무일지 딱 누르면은 본인의 어떤 근무일지 내용을 쓰실 수 있어요. 예. 어떤 기관은 좀 차곡차곡 잘 쓰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평가지표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작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8-4번 출퇴근관리 이제 메뉴로 어떤 그 8-4번 메뉴 접근 권한이 있으시더라도 어떤 출퇴근의 시간을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실제 저희 쪽에 보면 9-1번에 시선정보 설정 가시면은 그 직원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9-1번 시설정보 설정 가시면요. 우측 상단에 직원 프로그램 권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그 뭐 실장님이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먼저 선택하셔야겠죠. 왼쪽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우측에 보면 여기 처리 권한 있습니다. 처리 권한. 처리 권한에서 여기 그 근무관리 8-4번 출퇴근 및 근무관리 여기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야지만이 8-4번 메뉴 가셔서 그 해당 그 시간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8-4번 가셔서 여기서 해당 그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또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아무나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아무나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근무일지 어떤 조회및 작성도 그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 그 출퇴근하고 이제 그 근무일정을 같이 또 출력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 출퇴근 근무표까지 같이 출력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어떤 기록이 실제 어떤 출근과 퇴근할 때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떤 일괄 처리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중에 좀 기록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일괄 기능 요청을 좀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근무 일정은 뭐 전달 말이랄지 월 초에 계획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괄적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출퇴근 기록 같은 경우는 실제 당일날 어떤 실제 그 출근과 또는 어떤 퇴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일괄 기능 제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저희가 출퇴근 처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 모바일 앱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그 하단에 보시면 출퇴근 처리 예,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셔서 여기 뭐 출근 제가 현재는 뭐 출근 퇴근 다 찍은 상태인데 뭐 출근과 퇴근 찍어 놓으시면은 예, 해당 그 시간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그 근무일정이라고 좀 표시가 되는데 이건 실제 그 저희가 그 출퇴근 찍는 그 옵션이 있는데요. 기초 설정 작업의 기초 설정 메뉴입니다. 여기서 직원 출퇴근 처리 여기서 변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일단 아까 그 출퇴근 그 모바일에서 출퇴근 메뉴가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사용 여부에 사용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출퇴근 처리 시간 기준값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현재 근무 시간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희 쪽 그 8-10번 쪽에 먼저 근무 일정을 등록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근무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실제 뭐 일찍 뭐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셨거나 또는 그 어떤 늦게 좀 더 퇴근하셨거나 그러면 실제 그 근무 시간 그 등록되어 있는 그 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이 반영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 근무 시간보다 좀 뭐 그 지각을 하셨다든지 좀 뭐 조퇴하셨다든지 그러면 실제 조퇴와 그 지각된 시간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한번 제가 좀 옮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 본관에서 좀 요청되는 그 시간이 어떤 근무 시간보다 현재 시간 쪽으로 많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근무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현재 시간 쪽으로 좀 적용해서 그 출퇴근 찍기를 좀 권장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였던 그 근무 일정 그 시간은 표시가 안 되고 실제 찍었던 그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미리 좀 찍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출근을 또 한번 찍어볼게요. 퇴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지금 9시 16분이라는 시간으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현재 지금 제일 객관적인 출퇴근 처리 방법이라 가지고 그 NFC 출퇴근판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업체 통해서 대형업체 통해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출퇴근판을 센터의 어떤 기관에서 출입구 쪽에 놓으셔가지고 직원들이 뭐 출근 또는 이제 퇴근할 때 이걸 찍으시면은 출퇴근판을 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좀 제일 객관적인 출퇴근이라고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이제 기관 자체에서 뭐 출퇴근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그걸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구분을 좀 남겨놨는데요. 방금 그 NFC 판을 통해서 출퇴근하실 때는 이와 같이 NFC라고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C 우측 상단에 출퇴근 관리 통해서 찍을 때는 PC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에서 손가락을 터치하셔가지고 찍을 때는 이렇게 모바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8-4번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어떤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월달에 좀 찍어놨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제가 출근 퇴근 시간을 혹시라도 지금 눌러서 저장을 눌렀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삭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찍었던 그 모바일 또는 PC, NFC 그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삭제를 누르시면 안 되고, 필히 이렇게 지금보다는 시간을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저장만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에 표시됐던 아이콘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근무 일정, 공단 연동 안내 및 연동 시 오류 조치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달마다 저쪽에 좀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뭐냐면, 실제 이제 종사자분들 근무 일정에 대해서 이제 그 공단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무 관리 쪽에. 그래서 실제 여기 경로는 공단 포털 사이트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가산 및 감액 상정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해당 연월, 그 근무 일정을 등록하실 연월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근무 내용 관리, 그다음에 종사자 업로드, 그다음에 근무 내용 일괄 등록 버튼 눌러서 종사자 업로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계속 이제 전화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좀 안내를 들었는데, 자주 문의가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8-2번, 8-2번의 근무일정표에서 여기서 다운받으시잖아요. 하단에서. 여기 근무일정 공단 연동이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우측에 근무일정 공단으로 업로드한 경우 오류 원인 확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누르셔도 아까 그 자소문 질문에 올라왔던 내용이 동일하게 제공이 되니까요. 필히 일단 공단에서 어떤 그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오류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대표적인 그 오류 내용이 뭐 근무기간이 맞지 않다든지, 그죠? 아마 이것도 많이 접해보셔서 아마 저쪽에 문의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다 이제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케어포 저희 쪽에 근무 시작일 입사일자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직종이 변경되면 공단에서 다시 직종 변경된 날짜로 근무 시작 날짜가 변경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쪽에 뭐 직종을 변경하신다든지 또는 입사일자 변경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단하고 일치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공단의 어떤 담당 직종을 뭐 공단에는 사복지사인데 저쪽에 뭐 요양보수를 하셨다든지 또는 뭐 실장으로 잘못하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변경하는 부분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까지 같이 제공이 되니까 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치가 되셨다. 그러면 다시 아까 8-2번 쪽에서 이제 공단으로 업로드하실 엑셀 다시 이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담당지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결과에서 종사자 이름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뭐냐면 뭐 종사자 이름을 뭐 띄어 쓰겠다든지 또는 뭐 어인대 아이로 하셨다든지 저희 캐포 쪽에 또는 뭐 생년월일 뭐 하루 또는 뭐 연도를 달리하셨다든지 이런 차이로 인해서 공단에 업로드했을 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통상적인 저희가 이거는 좀 잠깐 8-4번하고 뭐 2번하고 약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보면 그 실제로 통상적인 어떤 연차하고 이제 반차에 대한 어떤 인정 시간 기준인데요. 이걸 제가 왜 올려놨냐면요. 먼저 그 공단에서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잠깐 일단 제가 이거 볼게요. 자, 자동 눌지면 또 들어갔습니다. 자, 공단에서도 보면요. 그 공단 롱텀 포털 사이트 가시면 이렇게 하단에 통상적인 연차, 반차 적용은 연차 1일은 8시간이고 반차는 4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실제 그 공단 근무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연차, 어떤 직원별로 이렇게 그 매달 달에 어떤 연차가 누구 섰고 또 뭐 반차 누가 섰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그 부분인데 공단에서 보면 그 연차를 뭐 1시간 쓰고 또 뭐 2시간 쓰고 또 반차를 1시간 썼을 때 이거를 8시간까지 채워야지만이 뭐 연차가 하루 빠진다. 또 반차가 4시간이 채워져야지만이 반차가 뭐 하루 그 0.5가 빠진다. 그런 어떤 그 계산의 방법은 없고요. 공단도 무조건 그 연차 또는 어떤 그 반차를 썼을 때 시간은 관계없이 썼을 때 연차 뭐 1일 또는 반차 뭐 0.5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통계에서 또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로기준법 60조를 보시면요. 실제 어떤 그 연차 관련된 어떤 그 제공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연차를 1시간만 썼는데 왜 연차 하루가 빠지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KF 기준은 뭐냐면요. 연차를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일단 연차를 썼기 때문에 그 연차 그 잔여 일수에서는 하루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하루 그 1시간에 대한 어떤 연차 썼을 때 우리는 뭐 8시간 채워야지 연차 하루 빠지게끔 하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최초 케어포 쪽에서 진행 못하니까 그건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좀 자주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차는 8시간, 반차는 4시간입니다. 예. 이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근무 연차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3년 차다, 4년 차다.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뭐 15개 또는 16개 연차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어떤 그 연차 15개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고 만약에 16개 써서 한 개가 초과됐다. 그러면은 공단에서 나중에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공단의 어떤 그 공단에서 급여 비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제대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어떤 준수했고 또 뭐 연차 일수를 그 준수했을 경우에 공단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이 되는 건데 나중에 초과했는데 뭐 공단은 뭐 모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나중에 언제든지 또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근무연차에 맞는 그 연차까지만 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이 환수 사례는 22년도 그리고 큐어포의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입사일 기준. 예, 저기는 어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회계 기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계 연도 기준도 좀 많이 문의하시는데 예, 저희는 회계 연도 기준과 입사일자 기준은 두 가지 어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한 가지, 즉 입사일자 기준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회계 연도 기준을 하시겠다 하신다면 자체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쪽에는 뭐 연차 썼다 안 썼다 그 부분 등록하실 수는 있겠지만 회계 연도에 맞춰서 기준은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케어포는 이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해당 그 근무연차에 사용되지 않은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 바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관 내부에서 뭐 자녀 연차에 대해서는 뭐 수당을 주신다든지 아마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수당 지급하시고 저희 쪽에서 그 자녀 연차에 대해서 차감 처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8-2번. 자, 직원정보 관리 가시면요. 여기에 연차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차감 쪽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내가 2년차다 또는 1년차 때 뭐 차감 못한 그 연차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자녀 연차가 뭐 한 하루 남았다. 그러면 하루를 입력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연차가 빠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 때문에 좀 자녀 연차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분은 연차를 다 6개를 다 차감하겠다라고 해서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연차 차감기는 또 어떻게 쓰냐면요. 보면 저희 쪽에 이제 키워 운영을 한 5년 전에부터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운영을. 근데 큐어프를 오늘 가입하셨어요. 오늘. 자, 오늘 가입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그 연차를, 아니 그 오늘 저희 쪽에 회원 가입하시면서 모든 친구분들을 이렇게 입사일까지 다 등록해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차가 다 발생이 그 근로연차 따라서 뭐 15개 또는 16개, 17개 뭐 이렇게 많게는 최대는 25가지 지원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연차가 다시 회복이 됐네. 이제 이렇게 좋아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저희 쪽에 입사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전산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된 것 뿐이고요. 자,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 연차를 연차 차감 버튼 누르셔서, 이분은 저희 QR법 그 사용 전에 한 5개를 썼으니까 5개 차감해야지 하고 등록 누르시면 아까 여기 15개 됐던 게 이렇게 5개 차감돼가지고 이렇게 10개로 조정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년차 미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입사하셨다 그러면 다음 달에 연차가 하루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만군을 해야지만이 연차가 발생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만군 여부는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공단에서 이제 5월 달부터 그 감염병 단계가 이제 저기 그 경계에서 관심을 받겠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 본의 예외 인정이 이제 예정되는 것으로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공단의 전산 화면이에요. 공무일정 그 등록한 화면인데 제가 여기도 보면 휴가 사유가 그 코로나 관련된 건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예외 인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계속 문의하세요. 근데 이게 본인 그 예외 인정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 관련된 걸 지금 어디다 쓰시려고 자꾸 문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6월달부터는요.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8대4번 쪽에 출퇴근 기록한 것을 공간에다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8대4번은 출퇴근 및 근로관리 쪽인데요. 여기에서 그 실제 출퇴근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좀 공단에 그 근무일정 그 신고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안 되는 그 사유를 좀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8-4번의 기능은 뭐냐면 출근과 퇴근에 대한 기록일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출퇴근 어떤 그 시간 기록할 때 뭐 10분 단위로 기록이 되지 않고 실제 찍는 시간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공단의 그 근무일정 등록할 때는 10분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쪽에 만약에 뭐 1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공단에 당연히 이제 그 업로드도 할 수 없고 다시 또 10분 단위로 다시 또 수정도 하셔야 돼요. 그런 또 어마어마하게 또 번거로운 작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그 공단에 근무하는 그 시간은 8-1번의 근무일정 그 시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8-4번의 그 출퇴근 기록으로서는 그 공단에 업로드할 수 없다는 걸 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 출퇴근 8-4번의 출퇴근 시간하고 8-2번 쪽에 있는 근무 일정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계를 비교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이 많지 않으신데 이 기능을 많이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8-4번이죠. 8-4번.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또 만들었는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그 왼쪽에 이제 제가 7월 달 거에 대해서 7월에 대해서 자, 이게 8-2번 쪽에 근무 일정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출퇴근 시간, 8-4번에 있는 출퇴근 기록된 시간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공단 근무 인정 시간이라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물음표 눌러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물음표 있으면 한번 꼭 눌러주세요. 물음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이게 8-2번 근무 일정 표상에 그냥 공단에서 인정하는 당원의 근무 시간에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합. 근데 실제 공단의 8-10번 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뭐 연차 휴가 또는 종사자 근무 상세 신고 그다음에 근무 일정이 다 합한 그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근무 일정 시간에 여기 합계랑 달라요. 그죠? 자, 왜 다를까요? 자, 왜 다른지는 그 위에 또 물음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자, 공단 운정 시간과 근무 일정 시간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3가지네요. 자, 뭐냐면 제가 출퇴근 시간과 8-10원의 근무 시간을 제가 합계를 내가지고 비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출퇴근 시간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신 시간과 퇴근 시간을 찍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출퇴근 연차일 때, 또는 뭐 경조사 휴가할 때, 또는 뭐, 뭐 예비군 훈련을 할지 뭐 민병 갔을 때, 뭐 출퇴근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외시켰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근로하시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찍은 어떤 그 출퇴근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로 시간, 근무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근무 시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면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는 그렇게 여기 물음표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비교할 때 오늘은 7월 25일이지 않습니까? 7월 25일에 대한 그 합계를 25일까지 합계를 내는 게 아니라 24일, 즉 전날까지의 근무 일정 시간,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의 합계를 계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뭐 퇴근을 찍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혹시라도 이제 출근을 뚝 찍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날까지 어떤 그 마감된 어떤 그 개념을 해가지고 전날까지의 어떤 그 합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할 게 뭐냐면 자, 이게 출퇴근 쪽에 화면 좀 크게 할게요. 합계가 있죠, 합계. 합계 쪽에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그죠? 이게 검정색은 그냥 무난합니다. 크게 뭐 문제될 이유는 없는데 빨간색 보시면은 자, 근무 어떤 일정, 근무 일정 시간보다 출퇴근 시간이 적어요. 적어서 저희가 일단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왜 적은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제가 몇 가지 샘플을 해서 좀 작성해 놨는데 먼저 이 강땡수 그 선생님을 보시면 자, 먼저 우측에 또 근무 일정 시간보다 만약에 지각이다. 또는 좋다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출퇴근 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뭐 그 일찍 오셨는데 늦게 찍은 것인지 한번 여쭤보시고 만약 실제 이 시간이 맞다. 그러면 9시 10분으로 9시 10분으로 8-2번 근무일정에서 수정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부는 그냥 떨치시고요. 예,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분은 18일인데 18일도 보니까 출근하셨는데 출퇴근을 안 찍으셨네요. 깜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확인하셔가지고 그때 그걸 하셨다면은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이 시간 딱 기록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저처럼 시간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보면은 여기 그 시간이 보면 검정색 변하기 때문에 아까 그 여기 일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때는 하루하루씩 빨간색으로 표시됐을 때 하루하루씩 좀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또 뒤에 보면 소수점까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수점까지. 제가 이제 소수점까지 비교해서 뭐 색깔 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소수점까지 비교하셔가지고 이런 점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 시간이 빨간색 표시된 거는 확인하시고 진짜 시간이 맞다. 출퇴근 시간 맞다 그러면 그 시간을 8-2번 근무일정 쪽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걸 제가 좀 이렇게 구조를 쭉 써놨습니다. 이 내용 한번 쭉 보셔가지고 제가 좀 내용까지 좀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본인 출산 휴가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22년도 11월 달인가요? 23년도 2월 달이네. 23년도 2월 달쯤에 공단 그 전산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그 근무 일정 등록할 때 본인 출산 휴가 등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23년도 2월 달부터 이게 그 개별 근무 일정 등록할 때 없어졌고 별도의 어떤 여기 보시면은 그 공단 전산에서 경로 똑같습니다. 가서 및 감액산정 들어가셔서 기타 근무 내용 신고, 그다음에 휴가 특례, 그다음에 사유 중에서 출산 휴가를 선택하셔가지고 별도로 등록하셔야 돼요. 이것도 꽤 많이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또 자주문의진부 쪽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역시 관련된 내용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어디서 등록하시는지를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사자 근무 상세 신고에 대한 상세 구분 종류인데요. 자, 보면은 그 공단에서 어떤 인정되는 어떤 외부 교육이랄지 또는 뭐 공단 내 어떤 교육, 그다음에 어떤 그 공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출장이랄지 또는 뭐 민방위, 뭐 예비군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이런 분들 저쪽 그 8-2번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8-2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개별 작성 누르셔가지고 왼쪽에 그 종사자 근무 상세 신고라고 있어요. 이게 좀 못 찾으셔서 한번 문의가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왼쪽 하단에 휴가 종류 밑에 바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공단에 어떤 제공된 그 코드 그대로 다 저희가 적용해 놨고요. 그래서 뭐 교육을 선택하시면은 또 교육에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추가된 게 해외 연수 쪽하고 외항부에서 보수 교육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단에서 또 그 공단 전산에도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동일하게 반영해 놨고요. 이 외에 어떤 그 기관의 어떤 자체 교육이 따로 뭐 어떤 외부에서 교육을 했는데 뭐 그런 관련된 그 교육도 좀 추가달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저희 임무대로 추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단에 업로드할 때 오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그 교육을 선택하셔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공단에 업로드할 때 이 코드 그대로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 임무대로 이렇게 추가할 수 없는 거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제 초과시 유급휴일 이월철인데요. 이것도 꽤나 많이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정확히 뭐냐면요. 대체 휴일이 아니고 대체 휴일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이죠, 공휴일. 관공서에 관한 어떤 그 공휴일인데, 그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초과했을 때 그 유급휴일, 그 날짜의 그 시간을 다음 달부터, 2월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달 어떤 유급휴일에 근무했던 그 시간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시간에 어떤 그 초과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달 이후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최초 진행된 게 꽤 오래됐죠, 그것도요. 25년, 22년도 훨씬 그 전에 진행됐었고.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써놨어요. 주로 이 내용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쓴 내용이 있는데, 유급휴일 8시간을 근무할 때 4시간씩을 그 서로 다른 날짜로 이월 처리가 되는지 문의하시는데 이건 불가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단 기준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불가인 거고요. 대신에 여기 예제도 써놨고요. 대신에 어떤 서로 다른 어떤 두 개 날짜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했어요. 서로 다른 두 개 날짜에 근무를 했는데 그 두 개 날짜의 어떤 그 시간을 뭐, 보시면 뭐 5월 5일은 6시간, 6월 5일은 3시간 둘 다 유급휴일이었습니까? 이 3시간을 3시간 6시간을 7월 24일 한 날짜에 어떤 그 9시간으로 이게 좀 8시간인데 9시간으로 해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공단 기준 제가 그대로 적용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또 공단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단 전산에서도. 그래서 실제 저희 쪽에서 그 제공된 어떤 그 화면 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 6월 5일자에 그 며칠자로 2월 처리했는지까지 해서 표시가 되고 또 그 날짜까지 적용해서 확인자가 이제 그 실장님의 어떤 그 합의하에 이제 진행된 걸로 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6월 6일이 그 유급표 날짜의 그 시간을 7월 24일자로 유급표가 대체로 이제 적용된 화면이고요. 자, 근데 저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적용해놨지만 실제 이 유급표 대체라는 코드가 공단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지 실제 공단에도 따로 이건 기록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 공단 근무일정표 공단 연동 버튼 누르시잖아요. 자,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 이게 공단은 그 22년도 11월부터인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유급표가 대체라는 코드를 적용하면은 그대로 공단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어떤 뭐 공단의 어떤 그 다른 그 이유로 인해서 11월부터는 그 유급표가 대체가 적용이 안 되고 공단에 따로 등록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근무 일정 쪽에 유급표가 대체로 적용한 분들에 대해서 공단에 직접 따로 등록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공단 인력 배치 규정 변경 및 유급휴가 휴일 대책 PDF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방금 제가 드린 그 설명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데요. 자, 공단에서도 화면 보시면 이렇게 유급휴가 대체라는 부분이 그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실제 그 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용됐던 그 유급 휴일에 대해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 적용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적용 버튼 누르셔야지만이 이 어떤 유급 휴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즉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기도 안내가 나오죠. 꼭 적용 버튼 눌러야지만이 이 유급휴가 목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급휴가 목록에 대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어떤 그 유급 휴일을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에 또 실제 개별 근무일정 등록하실 때 보시면, 여기 휴가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그 아래쪽에 뭐 가족관계 쪽에서 선택하시면, 유급휴일 대체 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전 화면에서 적용 버튼 눌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급휴가 대체에 쓰지 않은 일자를 이렇게 목록 불러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바로 반영되게끔 해놨지만, 아까처럼 안내를 저희가 해놨고, 공단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그 유급휴일 대체 적용 날짜를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거 공단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르신 분들 계셔서 이것도 좀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좀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케어프에서 제공되는 대체 휴일 코드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공단에서는 그 어떤 인정되는 어떤 그 코드는 아니고, 그냥 저희 쪽 케어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냥 부가 서비스 형태의 코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그 근무 일정에 어떤 예정됐던 휴일에, 원래는 이분이 휴일이죠. 휴일인데, 그날 나오라고 하셔서 나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근무를 하셨으니까 또 다른 날에 휴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체 휴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근무한 날 대신에 다른 날로 이제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한 그 코드입니다. 이거는 뭐 저쪽 반영하더라도 공간에는 업로드될 수 없는 코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출퇴근표 출력을 하잖아요. 어디서 출력하냐면 8대 4번에서 우리도 아마 그 수기로 종에다가 출퇴근 시간 썼을 때 아마 이건 좀 과거 얘기 같은데 그때는 시간 쓰고 본인의 서명까지 아마 입력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아마 수기로 하시는 건 그렇게 하는 업체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8-1번에 8-1번에 본인의 이렇게 전자서명을 등록하시잖아요. 등록하시면 이 이름이 8-4번 여기 근무일정 그 출퇴근 및 근무관리 쪽에서 하단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셔서 출퇴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측에 보면 서명이 이렇게 반영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있어야지 뭐 인증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저게 반영해놨고요. 그래서 뭐 출퇴근 뭐 정보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출퇴근 정보 제외는 직접 출력해서 기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도로 저희가 또 적용되니까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